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세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원래 중국의 대만 침공이 2026년 설이 있고, 또 늦어도 2027년까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파다한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타이완 침공, 즉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가 기술 지원, 훈련 지원, 장비 지원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러시아로부터 공수부대 공격 전술과 하이브리드 전에 대비한 기술 훈련 그리고 장비를 지원받고 있고, 이는 타이완 침공 준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영국의 안보 싱크탱크가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가 분석한 겁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준비를 2027년까지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는 현지 시간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국의 타이완 점령 준비를 러시아가 어떻게 돕고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입니다. RUSI,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여기에 분석에 따르면 중국군은 타이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다양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이 타이완의 병력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중국과 타이완은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물결이 빠르고, 그리고 또 태풍도 자주 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상황이 그렇게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 쪽에 그 절벽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살이 빠르다든지 물이 깊다든지 내지는 그 해안선이 절벽으로 이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상륙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하나의 이제 천연 요새화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은 타이완에 병력을 투입해서 어떻게 진주를 할지 그 방법과 장소를 다양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분명히 대만을 쳐들어 갑니다. 왜냐? 중국은 홍콩을 이제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우이구르와 신장까지도 사실상 완전히 병합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왜 티벳 어쩌고 하고 독립 우이구르, 신장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요새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우이구르, 신장 이쪽도 독립을 계속해서 주장했었어요. 저쪽이 그러니까 중국의 저 서쪽이죠. 그쪽에도 항상 그 독립 요구가 있어 왔고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시진핑이가 이게 주석이 되자마자 그냥 힘으로 진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주 교활하게도 그쪽에다가 한족을 갖다가 대거 이주시킨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이구르에 50만 명의 우이구르족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족을 갖다가 70만을 갖다가 거기다 박아버린 거야. 그러면 그게 우이구르 사람들만 있어야 뭐 자치고 독립이고 얘기를 하지. 한족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데 더 많은데 무슨 자치고 독립인지 얘기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티벳이니 우이구르니 신장이니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거기를 완전히 장악했죠. 그 다음 홍콩을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홍콩도 얼마나 그 독립 요구가 강했고 원래 독립시켜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영국으로부터 그 홍콩을 갖다가 다시 반환받을 때도 홍콩은 독립된 그런 어떤 자유민주 체제, 그런 어떤 자유시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싹 어겨버리고서 그냥 본토화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뭐 홍콩에서 그런 시위가 좀 있었지만 다 진압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야. 다른 건 다 했어요. 대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만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얘기한 것이 2027년까지잖아요. 그런데 대만을 분명히 칠 텐데 하나 그 장애가 되는 것은 미국이야. 그런데 미국이 요새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1950년에 에치슨 9 그때 그 1월에 이제 에치슨 9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하고 그 당시도 대만을 갖다가 방어선에서 제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쪽으로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에치슨 9이 그 당시 에치슨이 이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는데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방어선을 이게 마찬가지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쪽으로 감으로써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마 미국이 그러겠냐? 아니 뭐 미국이 우리한테 뭐 고지 먹은 것입니까? 고지 먹다는 건 뭔지 알죠? 옛날에 곤궁기에 쌀 갖다 먹고서 나중에 일로 갚는 걸 고지 먹는다래요. 쌀 갖다 먹고서 품삯을 미리 그러니까 받은 거랑 마찬가지지 쌀로. 그리고 나중에 일로 모내게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빚진 거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우리가 뭐 미국이 당연히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다. 누가 그래요? 지금 중국군이 말이죠. 타이완 해안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벌이는 데는 위험이 매우 크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륙작전은 매우 위험해요. 그리고 비행장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활주로가 차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륙작전은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 비행장을 점령해가지고서 비행기로 간다 하더라도 활주로 차단시켜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대만 전력도 만만치 않고 대만도 죽기 살기로 싸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역량이 중국군을 능가하는 분야에서는 갈수록 그 러시아군이 중국군을 능가하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공중에서 지상으로 병력을 투하하는 공수작전 이거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낫답니다. 그래서 공수작전 그럼 이제 공수작전을 해안으로 착륙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비행장으로 내려가지고서 그런 작전을 할 수 없다면 비행기가 내릴 수 없다면 결국 공수부대처럼 그냥 새카맣게 그냥 병력을 이 공중에서 내려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이 러시아가 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RUSI는 최근 블랙문이라고 하는 해커 활동가들이 빼낸 약 800페이지 분량의 계약서와 장비 목록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2023년에 인민해방군과 합의를 체결해서 공수부대 무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고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RUSI라는 연구단체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국한테 이미 2023년에 합의를 했다는 거야. 인민해방군한테 공수부대 무장에 필요한 무기 그리고 장비 공수부대로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공수작전을 배워가지고서 중국이 대만을 칠 때 공수작전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 측이 특히 판매하기로 중국에 한 그런 무기와 장비는 지금 1개 공수대를 무장시키는데 충분한 분량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무기와 장비를 갖다가 공수부대에 이렇게 조직하고 또 무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무기를 팔기로 했다. 그 공수부대를 갖추고 또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중국한테 뭐 무기도 주고 기술도 주고 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지금 중국이 현대화 지금 무기 현대화 그리고 또 군사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장비와 무기를 보면은 100mm 포와 30mm 자동 기관포를 장착한 경량 수륙 양용 공수장갑차 겸 보병 전투차 BMD 4M 37대 뭐 그런 얘기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팔기로 한 무기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계약 문서에 보면은 그리고 지금 모든 장갑차에 중국군의 통신, 지휘 통제 시스템이 설치돼야 하고 러시아 전자기기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계약을 한 거야. 계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무기를 갖다가 러시아에서 중국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 무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탄약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떻게 이제 또 러시아가 중국한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도 그 계약서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공수부대 훈련하는 것도 다 이제 하도록 돼 있고 러시아 장비와 그리고 또 수리 이런 것도 역시 러시아 무기의 어떤 그 수리 같은 것도
중국이 요구하면 러시아가 그런 것들을 또 도와주기로 돼 있고, 하여튼 간에 지금 보고서가 쭉 있는데요.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지금 중국은 분명히 대만을 친다. 2027년으로 지금 디데이를 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지금 막고 있는 건데, 트럼프도 그래서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 필리핀하고 다 대만하고 해가지고서 중국이 엄두를 못 내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과연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핵무기의 어떤 사용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대만을 지키겠는가. 어차피 대만은 중국의 그 한 일부인데, 물론 TSMC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TSMC 반도체사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도 지켜야 할 어떤 이유는 충분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라도 지금 미국의 반도체사를 다 지금 갖다 놓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제3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란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또 지금 중국과 대만 거의 일촉즉발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와 북한도 만만치 않고요. 이제 전쟁 70주년 주기설이 있는데, 이제 3차 세계대전에 어떤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중국이 대만을 과연 침략했을 때 우리는 안전할 것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